무화과라는 이름에는 묘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꽃이 열매 속에 숨어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할 뿐 무화과의 속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알갱이들이 빼곡히 들어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무화과의 꽃이자 씨앗의 흔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겉모습만 보고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무화과의 깊은 매력이 한순간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속에는 풍요로움과 빛깔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지요. 겉모습을 보자면 무화과는 사실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끈하게 윤이 나는 사과나 포도처럼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화사함은 없지요. 다만 살짝 자주빛을 머금은 연두빛 껍질은 은근하면서도 고요한 기품을 풍깁니다.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고 껍질을 조금만 벗겨내면 루비처럼 반짝이는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 안에 이렇게 화려한 빛깔이 숨어 있었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지요. 무화과를 한 입 베어 물면 그 첫인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은은한 과즙은 시원하거나 강렬한 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단맛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씨앗들이 살짝 고소한 식감을 더해주어 단맛만으로는 단조로울 수 있는 맛의 특별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먹고 있으면 단순히 달달하는 감정보다는 은근히 깊다라는 인상이 남지요. 마치 단순한 이야기 속에 오래 곱씹을수록 더 많은 의미가 숨어있는 고전처럼요. 무화과의 향 또한 특별합니다. 멀리서도 확 느껴지는 강렬한 향은 아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퍼져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쌉니다. 어떤 향수처럼 진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도 오래 기억에 남는 잔향 같은 느낌을 주지요. 이 역시 무화과의 첫인상을 더욱 고요하고 은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무화과는 겉은 평범하지만 속은 화려하다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단정한 껍질 속에 숨겨진 붉은 빛깔과 달콤한 과즙은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어쩌면 무화과를 대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나 일상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지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 쫓기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매력을 찾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무화과의 첫인상은 이렇게 은근하면서도 오래 남습니다.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한번 맛보고 느껴본 사람은 그 조용한 매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과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문화와 신화 속에서 신비로운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유도 아마 이 은근한 힘 때문일 겁니다. 단순한 과일 이상의 의미를 품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무화과의 첫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화과를 먹다 보면 단순히 맛있다는 느낌을 넘어 속이 가볍게 정돈되는 듯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화과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작은 씨앗과 식이섬유 덕분이지요. 무화과를 한두 알 먹었을 뿐인데도 배 속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하고 오래된 답답함이 풀려나가는 듯한 개운함이 따라옵니다. 오랫동안 변비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에게 무화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손길이 등을 쓸어주듯 자연스럽게 장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에는 몸속 피를 맑게 하는 힘도 숨어 있습니다. 피 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염분을 정리해 주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데 이는 특히 칼륨이라는 미네랄 덕분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평소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붓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무화과는 조용하지만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칼슘 또한 무화과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칼슘은 뼈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근육과 신경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곤 하는데 무화과는 부드러운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뼈 건강을 챙겨주기에 알맞은 과일입니다. 무엇보다 과일을 통해 얻는 칼슘은 몸에 한결 부담 없이 스며들어 꾸준히 즐길수록 은근한 힘을 발휘하지요. 또 무화과의 달콤한 과즙 속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이 오래 쌓이면 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늙어 보이게 합니다. 무화과에 담긴 항산화 성분은 이런 불필요한 불꽃을 잔잔히 가라앉혀 주어 세포가 제빛깔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면 단순히 속이 편안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가 한결 활기를 찾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절기처럼 날씨가 너를 뛰듯 변하는 시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덥고 이 변화 속에서 몸은 자꾸 균형을 잃고 피곤해지지요. 무화과는 바로 이런 때 더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먼저 마음을 달래주고 그 속에 담긴 영양이 지친 몸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특히 쉽게 무기력해지는 계절, 무화과를 몇 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은근히 회복되는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무화과가 주는 편안함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과일처럼 강하게 자극하거나 단번에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즐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을 넘어 마치 따뜻한 위로를 받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지요. 과일이지만 하나의 약손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무화과의 효능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과일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속 깊은 힘은 오래 남습니다. 꾸준히 곁에 두고 조금씩 즐길수록 몸은 점차 균형을 되찾고 생활의 작은 불편들이 차츰 사라지게 되지요. 결국 무화과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조용한 치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친구는 단연 치즈입니다. 무화과의 달콤하고 촉촉한 과즙은 치즈의 진하고 기름진 풍미를 부드럽게 감싸주지요. 특히 곰팡이 숙성 치즈인 고르곤졸라는 그 향이 다소 강하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무화과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화과의 은은한 단맛이 치즈의 짙은 향을 중화시켜주면서 두 재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듯한 조화를 이루지요. 이때 곁에 와인 한 잔이 있다면 맛의 풍경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달콤한 과일, 진한 치즈, 그리고 와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순간은 그 자체로 작은 향연이 됩니다. 치즈 중에서도 리코타나 마스카르포네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종류는 무화과의 단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크래커 위에 무화과와 리코타 치즈를 함께 올려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디저트가 완성되지요. 이렇게 무화과와 치즈는 서로의 빛을 돋보이게 하는 진정한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와 견과류의 만남은 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화과는 속이 촉촉하고 부드러워 자칫하면 질감이 단조로울 수 있는데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더해지면 이야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바삭바삭한 고소함이 더해져 입안에서 맛의 리듬이 살아나지요. 특히 호두는 무화과와 오랜 세월 함께 어울려온 친구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무화과와 호두를 곁들여 먹는 방법을 즐겼는데 이는 단순히 맛의 궁합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뛰어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의 풍부한 섬유질과 호두의 건강한 기름기가 만나면 속은 편안해지고 포만감은 오래 이어집니다. 바쁜 하루 중 허기를 달래야 할 때 무화과와 견과류 한 줌만 있어도 가볍지만 든든한 한 끼가 되지요. 아몬드 역시 무화과의 단맛을 고소함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요거트 위에 무화과와 아몬드를 올려 먹으면 입안 가득 자연의 맛이 펼쳐지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와 견과류는 맛과 영양 모두에서 서로를 빼놓을 수 없는 든든한 벗입니다. 무화과가 채소와 만나는 순간은 산뜻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큼한 채소 샐러드에 무화과를 얇게 저며 넣어보세요. 아삭한 채소 사이에서 무화과의 달콤함이 은근히 균형을 잡아주며 샐러드가 단순히 가벼운 음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풍성함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꼴라의 톡 쏘는 향과 무화과의 달콤함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로 간단히 드레싱을 더하면 맛의 깊이가 배가 되지요. 또 상추나 치커리 같은 아삭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씹는 재미와 맛의 층위가 다양해져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단지 달콤함을 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의 풋풋한 맛을 한층 부드럽게 감싸주어 샐러드가 가진 풋내나 거친 맛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화과가 들어간 샐러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로 변신하지요. 치즈, 견과류, 채소 외에도 무화과는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햄이나 베이컨 같은 짭짤한 고기류와 만나면 단짠의 묘미가 살아나고 곡물과 곁들이면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또한 꿀이나 다크 초콜릿 같은 달콤한 재료와도 잘 어울려 디저트로서의 매력을 한층 넓혀줍니다. 무화과는 혼자일 때는 조용히 빛나지만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훨씬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과일입니다. 치즈와 함께할 때는 고급스러움이, 견과류와 함께할 때는 든든함이, 채소와 함께할 때는 산뜻함이 살아납니다. 마치 상황에 따라 다른 색을 내는 보석처럼 무화과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매력을 드러냅니다. 결국 무화과의 힘은 조화에 있습니다. 다른 재료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맛을 묶어내어 한 끼의 음식이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무화과와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고 또 늘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무화과는 겉모습도 맛도 그리고 몸을 보듬는 힘도 참 다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듯 무화과에도 꼭 알아두어야 할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가진 성질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몸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며 먹을 때 비로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요. 무화과는 속을 촉촉하게 풀어주는 힘이 강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장이 예민하거나 설사가 잦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주는 자극과 풍부한 수분, 식이섬유가 한꺼번에 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한두 개만 즐겨도 충분히 무화과의 은근한 맛과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달콤한 과즙이 가득하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뱃속에서 부풀어 오르듯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무심코 몇 개를 먹다 보면 아침에 속이 무겁고 소화가 덜 된 느낌이 들 수 있지요.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무화과 역시 적당한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화과는 은근한 단맛이 매력적이지만 그 단맛의 근원은 자연스러운 과당입니다. 물론 정제된 설탕보다는 훨씬 온화하지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은 무화과를 즐기더라도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함을 오래 음미하면서 조금씩 즐기는 것이 무화과를 가장 건강하게 만나는 길이지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린 무화과는 생과보다 당분과 열량이 훨씬 높습니다. 말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맛이 응축되기 때문에 몇 개만 먹어도 생과일 여러 개를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또 건조 과정에서 단단해진 식감 때문에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를 드실 때는 양을 더 줄이고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화과는 대체로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간혹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껍질이나 수액에 포함된 효소가 피부에 닿았을 때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량부터 천천히 먹으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화과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 피가 응고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겐 간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무화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이 의도치 않게 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아직 장이 예민하고 노인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화과를 처음부터 많이 먹게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소량씩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껍질을 벗기고 씨앗이 너무 많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주는 게 안전하지요. 노인분들에게는 말린 무화과보다는 신선한 무화과가 더 편안합니다. 무화과는 속 깊은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과일이지만 그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히 많이 먹는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함입니다. 소박하지만 충분한 양을 즐기며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요. 이렇듯 무화과는 은근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화과의 따뜻한 성질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조심할 점을 알고 적당히 즐길 때 무화과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수수해 보이던 무화과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채울 줄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그저 평범한 과일이 아니라 겉보다 속이 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은근히 달콤하고 고운 씨앗들이 고소한 식감을 더해주며 몸속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을 지녔지요. 눈에 확 띄지 않지만 꾸준히 곁에 두면 은근히 우리 삶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과일. 이것이 무화과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해온 과일입니다. 고대 문헌이나 신화 속에서도 무화과는 풍요와 번영, 혹은 신비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알의 열매 속에 수많은 씨앗을 품고 있으니 다산과 생명의 이미지를 담아내기에 더없이 적합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무화과 한 알에도 수백 개의 작은 씨앗이 숨어 있어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가능성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무화과의 매력은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나 상징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피곤한 몸을 달래고 속을 정리해주며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무기력함에 작은 힘을 더해주지요. 또한 치즈, 견과류, 채소, 심지어 고기까지 다양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음식의 폭을 넓혀줍니다.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빛나는 유연한 성격을 가진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에도 늘 균형이 필요하듯 무화과 역시 적당히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고 당분이 농축된 말린 무화과는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화과가 가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적당함입니다. 적당히, 그러나 꾸준히 즐길 때 무화과는 우리에게 최고의 벗이 됩니다. 요리를 통해 무화과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치즈 카나페로 변신하면 세련된 안주가 되고 샐러드에 들어가면 상큼한 한 끼가 되며 잼으로 졸이면 사계절 내내 달콤한 아침을 책임져 줍니다. 이렇게 무화과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식탁에 작지만 확실한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묶어보면 무화과는 소리 없이 다가와 은근히 힘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눈길을 끌지는 않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쉽게 잊히지 않는 깊이를 지니고 있지요. 겉은 평범해 보여도 속에는 붉고 빛나는 보석 같은 살을 품고 있고 그 속에는 다시 수많은 씨앗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이 겉으로는 단조롭고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는 무수한 가능성과 빛나는 순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화과는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줍니다. 삶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풍요는 화려함보다는 은근함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무화과를 먹는 순간은 단순히 과일을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달래는 작은 명상 같은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 저녁 창가에 앉아 잘 익은 무화과를 하나 반으로 가르고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루비빛 속살과 작은 씨앗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마음 한켠이 차분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한 입 베어 물며 그 은근한 달콤함을 음미하다 보면 오늘 하루의 무거움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화과는 처음에는 그저 소박하고 수수해 보이는 과일일지 모릅니다. 반짝이는 껍질도 강렬한 향도 없는 듯하지만 한번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요. 붉은 빛을 머금은 살과 촘촘한 씨앗들이 보여주는 풍성함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던 평범한 것들 속에도 깊고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퍼지는 달콤함은 강렬하기보다는 은근하게 스며들며 작은 씨앗들이 톡톡 튀는 고소함은 입안에서 잔잔한 울림처럼 이어집니다. 그 은근한 맛은 오래 남아 먹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 작은 향기처럼 머물지요. 무화과는 바로 이렇게 소리 없는 여운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몸에 전해주는 힘 또한 다정합니다. 답답했던 속을 풀어주고 혈액의 흐름을 가볍게 해주며 지친 하루에 은근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크기에 때로는 조심도 필요합니다. 장이 약하거나 당분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무화과와 거리를 조금 두어야 하지요. 무화과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이보다 적당히, 성급히보다 천천히. 그렇게 절제와 균형 속에서 무화과의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또한 무화과는 다른 재료와의 만남 속에서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치즈와 함께하면 세련된 만찬이 되고, 견과류와 함께하면 고소하고 든든한 간식이 되며, 샐러드와 만나면 상큼한 한 끼로 변신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시간이 흘러도 달콤함을 간직하며, 잼으로 조리면 계절을 넘어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이렇듯 무화과는 우리 일상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지만, 그 특별함은 과장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은근하게 스며들며, 곁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도 사라지면 아쉬운 존재이지요. 마치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법과도 같습니다. 가을 저녁 무화과를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한 입 맛보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립니다. 이 작고 소박한 과일이 전해주는 여운은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삶의 작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 은근함이 오래 남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풍요는 소박함 속에 깃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무화과는 결국 우리에게 충분히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는 과일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무화과 한 알이면 오늘 하루가 한결 따뜻하게 마무리되지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가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